아빠가 처음이다 보니 임신했을 때부터 설레기도 했지만 무서움도 커졌던 것 같아요. 이 작은 생명체가 제 앞에서 우는데 소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크게 느껴졌어요. 밥 달라고 우는데 심장이 떨려서 잘 타던 분유도 못 하겠더라고요. 신생아 땐 보통 배고파서 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분유만 잘 타줘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거든요. 저희는 모유수유 없이 분유만 먹이기로 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올바르게 탈 수 있는지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제가 분유 탄 횟수만 해도 못해도 1000번은 넘을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 분유 타기의 꿀팁은 물론이고 이 영상 하나로 분유 타기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와 정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분유를 타기 위한 준비물을 준비해 볼 건데요. 분유, 물, 젖병 3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깨끗한 손입니다. 아기가 우는 이유는 보통 배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저귀 갈고서 바로 분유 타서 수유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꼭 손을 깨끗하게 씻고 분유를 타셔야 해요. 정확하고 올바르게 분유를 타야 단순히 먹이는 행위를 넘어서 아이의 면역력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물인데요. 신생아 시기에는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작은 실수로도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식약처의 영유아용 식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소비자 가이드와 미국 FDA에 따르면 끓인 물을 식혀서 70도 이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분유 분말 안에 존재할 수 있는 크로노박터 사카자키균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60일 미만의 신생아나 면역이 약한 고위험군 아이에게는 꼭 지켜야 할 가이드라고 합니다. 지금도 몇 개의 제조사의 분유는 혹시 모를 균을 없애기 위해 70도의 물로 제조할 것을 권고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분유는 제조 과정에서 살균 처리가 되기 때문에 40에서 50도의 물로 타서 먹여도 된다고 해요. 저는 저희 아이에게 먹이고 있는 매일유업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끓인 물을 식혀서 40에서 50도 사이로 먹이면 된다고 직접 확인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조리원에서 배우고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도 분유 타는 법은 다 다르게 설명해 주시죠. 각자 먹이는 분유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바로 분유통에 적혀있는 제조사 지침을 따르는 건데요. 다른 제조사의 분유를 먹이고 계신다면 꼭 한 번은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진짜 꿀팁인데 저희 아이는 신생아 때 배앓이가 정말 심했거든요. 조리원에서 먹던 분유를 쭉 먹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유 모를 배앓이가 심해졌어요. 변 상태도 이상했고요. 그래서 모든 분유를 서칭하다가 배앓이에 좋다는 앱솔루트 사냥 분유를 주문했는데 이때는 분유를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 분유랑 섞어서 먹여야 하더라고요. 바꿀 분유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서 바꿀 분유의 비율을 점점 늘려가는 방향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분말의 총 용량은 똑같이 하고 비율을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유를 직접 한번 타볼 건데요. 소독된 젖병 만지는데 손이 오염되면 안 되겠죠? 우선 손을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분유는 이렇게 대충 퍼서 한 스푼을 맞추는 게 아니라 캡에 부착된 스푼과 통에 있는 계량자를 이용해 윗면을 평평하게 깎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량을 맞출 수 있어요. 계량자가 짧아 불편할 때는 뚜껑을 절반만 개봉해서 접어두면 편합니다. 저의 경우엔 저울을 구매해서 깎은 한 스푼의 양을 기록해두고 듬뿍 담아서 용량을 맞추고 있답니다. 만약 외출해서 저울이 없는 경우엔 평평하게 깎아서 양을 맞추고 있고요. 통에 적힌 제조 방법에는 물을 먼저 넣고 분유를 타라고 하는데 따뜻한 물에 수증기 때문에 스푼에 분말이 묻더라고요. 특히 습한 여름에 이렇게 두면 세균 번식은 물론이고 분말에 머금은 수분이 계속해서 퍼져나가 정확한 양을 맞춰지지도 않더라고요. 2시간마다 수유하는 신생아 시절에 매번 세척할 수가 없어서 저는 분유 분말을 먼저 넣고 물을 추가했습니다. 저희 앱솔루트 분유의 경우 한 스푼이 5g이고 물이 40ml니까 만약 아기가 80ml를 먹는다고 하면 2스푼인 10g을 넣고 물을 80ml 선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저울을 이용하신다면 2스푼인 10g을 넣고 물을 추가로 70g을 부어서 총 80g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작은 기포만 있어도 아이에게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어서 조리원에선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돌려서 섞으라고 배웠는데요. 생각보다 분유가 잘 풀리지 않고 뭉쳐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섞어주셔야 해요. 사실 저희 집은 이 분유 쉐이커로 섞어주고 있는데요. 아이가 배고파하는 순간부터 분유를 먼저 타놓고 기저귀를 확인하거나 해요.
설정해둔 시간 동안 알아서 분유 뭉침, 기포도 없이 섞어주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저희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분유로 수유한 케이스라 미리 분유 포트를 구매해뒀어요. 신생아 땐 하루에도 10번 넘게 사용하거든요. 분유 포트 없던 시절에 분유 타신 엄마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조리원에서 있을 때부터 분유 포트는 필수템이더라고요. 분유 포트는 대표적으로 주전자형과 출수형으로 나뉘는데요. 저에게 있어선 세척이 간편한 게 가장 큰 선택 포인트였어요. 분유에서 가장 중요한 물을 끓여주는데 세척을 빠르게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출수형의 경우 물 양이 일정하게 나오는 게 가능할까 싶어서 주전자형을 선택했어요. 물 양을 맞추는 건 저울로 조절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고요. 리뷰를 찾아보니 무거워서 손목에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체구가 작은 제 아내도 괜찮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주전자형에서 가장 대중적인 보르르 분유포트인데요. 버튼 하나로 물을 자동으로 끓이고 이어서 아이가 먹기 좋은 최적의 온도인 43도로 식혀주는 기능이 있어요. 1300ml의 대용량이라 한 번 준비해두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43도를 24시간 유지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먹는 양만큼 준비해두면 언제든 사용 가능해요. 특히 신생아 때는 배고파서 당장 분유를 달라고 울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물 온도 맞추느라 허둥지둥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이의 배고픔을 달래는 건 물론이고 제 육아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요. 또한 끓는 물을 3분간 유지해 물속 잔여 염소를 제거하고 그 후에는 빠르게 식혀주는 기능이 있어서 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물을 항상 바로 준비해 둘 수 있어요. 저희처럼 분유 수유만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모유 수유 후에 분유 수유를 계획하시는 분들, 밤중 수유가 잦은 분들께는 이 제품이 진정한 육아 필수템이라고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보르르 분유포트 구매 링크 남겨뒀으니까요. 미리 준비하셔서 육아의 두려움을 떨치시고 우리 아이에게 완벽한 분유를 타주세요. 첫 아이다 보니 서투른 부모 때문에 탈나진 않을까라는 걱정에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 같아요. 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고르는 것도 정말 지치는 일이더라고요. 잘 시간조차도 부족한 초보 엄마 아빠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먼저 겪어본 제가 알려드릴 정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볼 테니까요. 채널 구독해 주시고 많은 정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런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